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엄청난 정부 저축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한데?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 아니, 400%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저축한 돈의 무려 4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나라에서 내 돈을 이렇게까지 불려줄 수가 있죠?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순서로 알려드릴 거냐면요. 먼저 이 400%짜리 통장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랑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특별 꿀팁이랑 신청 방법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의 정식 이름은요.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소득이 좀 적어서 목돈 만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매달 꾸준히 돈을 모으면 나라에서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냥 얹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떨 땐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보태주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공짜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점,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보고 나라에서 그래, 잘한다 하면서 팍팍 밀어주는 거죠. 와, 진짜 좋은 제도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희망저축 계좌가 그냥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혹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떤 게 맞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왼쪽에 희망저축계좌 1형, 오른쪽에 2형이 있죠? 자, 먼저 1형부터 볼게요. 이건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매달 무려 30만 원을 그냥 더 얹어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낼 때마다 30만 원씩. 그럼 3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내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1,080만 원이나 쌓여서 총 1,440만 원이라는 목돈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자는 또 별도고요.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2형은 뭐냐? 1형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건데 정부 지원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3년을 꼬박 채우면 내 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서 총 1,08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것도 정말 든든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희망의 디딤돌인 거예요. 내가 매달 아껴서 내는 그 10만 원이 그냥 10만 원이 아니라 내 미래를 열어줄 훨씬 더 큰 정부 지원금을 불러오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싶으시죠? 그럼 과연 나도 혹은 우리 부모님도 이걸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실 그 자격 조건,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보려면요,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근데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요. 그랬을 때 정확히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에요. 앞으로 정부 복지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2026년 기준으로 나온 예시인데요. 1형은 중위소득 40% 이하, 2형은 5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5인 가족이다. 그러면 월 소득이 한 302만 원보다 적으면 1형에 해당될 수 있고 한 377만 원보다 적으면 2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받아봐야 하니까 이 표 보시고 우리 집도 가능할지도 하는 느낌만 딱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은 월급이 저것보다 적은데? 하고 바로 생각하셨죠? 근데 과연 이 기준이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만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부는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집, 자동차 같은 재산 있죠? 그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이 정도 재산이면 한 달에 이만큼 버는 거랑 비슷하다고 가상소득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소득이랑 그 가상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산들이 포함될까요? 당연히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들어가고요. 자동차, 특히 배기량이 2000cc 넘거나 500만 원 넘는 차는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도 500만 원 넘어가면 계산에 들어가고요. 국민연금 받는 거, 실업급여 받는 거 이런 것까지 싹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계산이 꽤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에이,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신분증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가서 희망저축계좌 생돈 받으러 왔는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부분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너스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노란우산 공제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가 최근에 혜택이 엄청 좋아졌어요. 세금 깎아주는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확 늘었고요. 심지어 지자체에서 추가로 돈을 보태주는 희망장려금이란 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사업이 혹시 힘들어져도 여기에 부어놓은 돈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압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퇴직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길 찾아간다. 둘째,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서 상담 창구에 물어본다. 끝! 정말 이게 다예요. 그럼 담당자분이 알아서 척척 계산해주고 다 안내해줄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1년에 4번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대략 3월, 5월, 8월, 10월 이쯤에 신청을 받으니까요. 이 시기를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셨다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께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절차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정보가 우리 부모님께는 정말 인생의 큰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좀 알아보시고 부모님 손잡고 주민센터에 한번 같이 가주세요. 최고의 효도가 될 겁니다. 결국 희망이라는 건 디딤돌 같은 거예요. 이 제도가 바로 그 튼튼한 디딤돌을 우리 앞에 놓아준 셈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용기 내서 그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희망저축 계좌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금융기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